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자체장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인들이 속속 인수위원회를 가동하며 민선 8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현안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인수위원회 활동 방향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무소속 당선의 이변을 만들어낸 정인화 전 국회의원. 15명의 인사들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민선 8기 광양시를 이끌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기본적인 시정 현황을 파악하고 광양시의 새로운 비전 등을 수립하게 되는데 정인화 당선인은 특히 행정의 여러 영역 가운데 여수, 순천에 비해 열세 있는 관광 분야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양에 가면 뭔가가 있다. 그런 생각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 기본 취지입니다. 다만 이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수단들이 얼마나 유효할 것인지. 고흥에서도 6개 분과로 구성된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공영민 당선인이 내건 인수위 운영 기조는 화합과 통합. 민선 7기 행정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는 지양하고 앞으로 수행할 업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송기근 당선인의 인수위는 전임 군수 시절 이루어진 부조리한 행정을 밝혀냈지만 이로 인해 진영 간 분열과 갈등이 더욱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수위 기간도 최소화해서 그야말로 업무의 인수인계에 그친다. 통합의 인수위가 될 것입니다. 동부권 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활동에 들어간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지난달 출마 선언 당시 정원 박람회를 주도할 핵심 콘텐츠가 없다고 지적한 노광규 당선인은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박람회 계획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인수위에는 정원 박람회를 전담하는 특별 분과가 설치됐고 이를 통해 콘텐츠는 물론 조직 구성과 예산 분야에서 실효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노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현장을 오해도 그렇고 발로 뛰면서 보고 현장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이렇게 모셔서. 한편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 측은 오는 10일 인수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위원회에 참여할 인사와 조직 구성, 중점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초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 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박람회장 안에 기념사업 상황실을 설치하고 기념식과 전시, 학술, 체험행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념사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22일부터 31일까지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거북선 축제와 함께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고 정부 차원의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 COP33 유치를 위한 시민 참여와 관심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다양한 학술 자료와 전시 유물들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역사 문화와 관련한 유물들을 공개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은 일품 분청사기와 고흥에서 발행된 고문서 등 기록 자료입니다. 박물관은 다음 달 11일부터 일주일간 접수한 뒤 세 차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 유물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가 결국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부 리그 팀 가운데 최초로 FA컵 우승을 거머쥐며 한껏 기대감을 높였던 전남 드래곤즈. 전남은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올 시즌 초라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2승 2무 2패로 16강 진출이 좌절됐고 올 시즌 FA컵도 일찌감치 탈락했습니다. K리그2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심에 빠진 전남 드래곤즈가 내놓은 카드는 감독 교체였습니다. 정경준 감독은 지난 4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에서 충격의 1패를 당한 뒤 구단과 상호 합의하에 감독직을 내려놨습니다.
사실 정경준 감독이 3년 반 정도 이제 팀을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지난 시즌에는 FA컵 우승이라는 큰 성과도 냈고요. 다만 저희가 꼭 성적 부진 뭐 이런 이유만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현재 전남은 정 감독의 뒤를 이을 신인 감독으로 이장관 현 용인대 감독을 내정하고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전형적인 공격 축구 전술을 구사하며 용인대를 대학 축구 최강으로 올려놓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남이 시즌 중반에 감독 교체라는 다소 파격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이 감독은 프로 무대에서 지도자로서 아직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감독이 시즌 경기를 치러가면서 팀 전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근본적으로 아직 전남의 선수층이 견고하게 구성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감독 교체만으로 팀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다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바뀐다고 해서 팬들의 만족도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남 드래곤즈 축구에 맞는 팀 컬러를 갖고 싶다면은 뭐 감독 교체 하나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요 선수들을 팀에 잘 유지시키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시즌 일부 승격을 다짐했던 전남 드래곤즈. 하지만 올 시즌 일부 진출은커녕 2부 리그에서도 하위권을 맴도는 초라한 성적에 구단 측이 내건 카드가 어느 정도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 축구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가 충돌 등 외력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그제 전원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외력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 채택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가 선체 내부 문제로 침몰했다는 내인설과 외력의 가능성이 있다는 열린안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냈는데 내일 임기 종료를 앞둔 사참위는 이 가운데 외력 가능성을 배제한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이 쌀 가격이 6개월 새 20%가량 폭락한 것은 정부가 시장 격리 등의 대책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며 쌀 과잉 물량 18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쌀 가격 폭락세를 막지 못하면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마저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쌀 가격은 20kg 기준 46,538원으로 6개월 전 56,800원보다 만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광주 상생카드 할인 제도가 당장 다음 주부터 중단됩니다. 국비 지원금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혜택을 누렸던 일반 시민들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중형마트. 식료품과 물건 등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계산대에 파란색 상생카드를 내밉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광주 상생카드는 이젠 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뭐 10% 감액된다는 거, 또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거, 뭐 그거 두 가지죠. 상생카드는 소비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2019년 첫 도입됐습니다. 초기 발행은 18만여 건에서 4년 동안 2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발행액도 863억 원에서 지난해 1조 2,23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광주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카드로 자리 잡았지만 올해 국비 지원금이 줄면서 상생카드 할인은 다음 주부터 일시 중단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광주 시민은 비슷한 규모지만 국비 지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작년 대비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할인 지원 예산이 축소가 됨에 따라 물가 폭등까지 겹쳐 소비 심리가 가뜩이나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상생카드가 예산 소진으로 이렇게 할인 제도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우리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이 줄어든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광주시는 지난달 추경안에 따라 국비 1,000억 원 등을 반영해 오는 8월부터 상생카드 할인 제도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전남도 7월의 추천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피톤치드 가득한 숲캉스를 테마로 한 전남도 7월의 추천 관광지로 울창한 원시림의 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등을 두루 갖춘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위치한 해발 1222m의 백운산은 대한민국 100대 명산 가운데 한 곳이고 울창한 원시림을 품고 있는 식물자원의 보고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또 무산됐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구례군이 지난해 11월 산동면 온천관광단지에서 지리산 우번대까지 3.1km 구간에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반려했습니다. 전북 남원과 경남, 산청, 함양 등 4개 지자체 단일 노선화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과 환경성과 기술성이 미흡한 것이 반려 사유로 꼽혔습니다. 세계 1위의 해상풍력 터빈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가 전남의 터빈과 부품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스타스 관계자들은 전남도청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전남도의 해상풍력 추진 상황과 공장 부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공장을 세우기 위해선 연간 터빈 발주 물량은 물론 항만과 배후 부지, 주변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